인사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TV 매일신문이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대구시장 후보 특별기획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어디 한번 보는 코너인데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금 국민의힘 최종 경선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23일 날 발표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홍준표, 김재원 후보에 이어서 오늘 유영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어제 그 TBC 주최 그 3자 TV 토론 잘 봤고요. 3강 후보가 토론을 해보니까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홍 후보와 김 후보가 신경전을 너무 심하게 해서 홀로 그 점잖게 정책 토론하느라 힘드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영아입니다. 뭐 토론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두 분 토론 태도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좀 아쉽다는 건 아까 뭐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정책 토론이 됐으면 싶었는데 그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두 분이서 너무 심하게 다투니까 옆에서 표정 관리하기도 힘들고. 뭐 두 분 다 잘 아시는 분들이었어. 네. 하여튼 또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품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점잖지 못했지만 또 싸우는 걸 또 언제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뭐 많이 나오고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시민들한테 인상을 각인시키는 건 아니고요. 예. 저도 많이 부족했고 뭐 어저께 설명할 시간이 좀 전체 좀 짧아서 말도 끊기고 이랬는데 뭐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제 목소리 좀 작다 그래서 좀 키우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네. 또 우리 대구에 또 유영아 변호사님의 또 진정성을 알 수 있도록 목소리 좀 높이십시오. 원래 저 목소리 좀 큽니다. 큰데 지금 목이 좀 잠겨서 그런데 예.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목소리 큽니다. 예, 근데 오늘 뭐 자꾸 목소리가 적다 그래서 좀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톤을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안 그래도 유영아 변호사님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 채팅방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죠? 예. 김재원은 제발 유영아 후보께 단일화로 양보하세요. 예. 일요일 날 뭐 어떻게 단일화 얘기가 되는 줄 알았지. 서로 양보해라. 예, 그 얘기도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유영아 변호사님 어린남이시네요. 반드시 당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JH님. 예. 네. 그 김정희님은 김재원은 사퇴하시오. 오늘 김재원은 사퇴하는 얘기 많네요. 예. 박연숙님, 유영아 대구시장 후보님 응원합니다. 꼭 당선되실 겁니다. 화이팅. 그리고 운수 대통령 유영화라고 했네요. 유영화 후보님 대구시장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인간이라면 양보입니다. 그걸 가져라. 예, 35345612님, 예, 문경남님 화이팅입니다. 꼭 당선 짱짱짱. 배미경님 유영화 대구시장 화이팅. 그리고 정천님 하이. 민초님 유영화 후보 화이팅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유영화가 답이다. 우리 상준임님, 예, 그리고 유영아 후보님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예. 홍준표 손 들어주고 수성을 이건 뭡니까?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리고 뭐 홍방자는 제발 정계 은퇴하라. 정치적 배신자 홍준표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예. 그리고 얍삽한 홍당무 이게 홍준표 의원을 얘기하는 갑죠, 그죠? 그런 거 소개 안 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예, 막 되는 대로 읽다 보니까 유영아 변호사님 용기 내시고 목소리에 힘을 좀 더 세게 내십시오. 목소리 힘을 더 톤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목소리 큽니다, 제가. 네. 유영아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꼭 당선되십시오. 박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도 올라와 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유 후보님께서 남 비방하는 거에는 좀 이렇게 자제를 많이 하시고 또 기질적으로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저도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채팅방 계속 질문할 거라든지 유영아 후보님 응원하시는 걸들 계속 올려주십시오. 나중에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신뢰와 믿음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어제 또 TV 토론에서도 나왔던 그 데이터 거점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다소 좀 추상적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저게 데이터 거점 도시라는 게 윤석열 당선이 대구의 처음 공약입니다. 저게 예. 데이터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데이터는 2차 산업 시대의 석유나 석탄처럼 21세기에
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뭐 AI라든지 예.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거기에 예. 핵심 요소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저희가 원유를 가공해서 고부가 가치인 석유나 뭐 경유, 등유 이렇게 생산하듯이 예. 생성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관하고 유통하면서 거기에 딸리는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대구 경제를 잘 보시면은 예전 이제 섬유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섬유가 침체되면서 대구 경제가 내려앉았는데 예. 대구를 잘 보면 대구 산업 구조가 70한 2, 3%가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예. 제조업이 21% 되는데 그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여기가 강한 도시입니다. 강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중소기업 도시죠. 예. 그래서 데이터 산업 거점 도시라는 게 데이터 기업도 유치하고 예. 또 기업의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예. 가져오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듯이 데이터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국가 데이터 허브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걸 예. 만들면 그걸 좀 가져오자. 한국 데이터 진흥원도 좀 이전시키고 이래서 예. 여기가 데이터의 아주 핵심 기지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데이터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나이 또래 때는 장난감이 팽이였습니다. 딱지치기. 지금 아이들은 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놀고 예. 있습니다. 잠시 뒤에 금방 닥칩니다. 이 데이터 시대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제가 평가할 때 데이터 1.0 정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박근혜 정부 때는 전자정부 3.0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무소 가시면 무인 민원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 초본도 뗄 수 있고 뭐 재산세 이런 걸 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세를. 근데 데이터 정부가 되면 그거 떼가지고 보낼 수 있는 대로 바로 보냅니다. 예. 그러면 종이 출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그런 기술이 핵심 기술로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선점하자. 그런 겁니다. 예. 그게 제 공약이 추상적이라 그러면 대통령 후보자가 공약했을 때는 그 구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네네. 4차 산업의 지식 정보의 어떤 중심이 되고 되죠. 그렇죠. 데이터가 예. 이제 쉽게 설명을 드려 데이터는 이제 원재료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면 무, 뭐 감자, 배추처럼 이런 원재료를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한다. 예. 그걸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뭐 채를 썰거나 이래 갖고 그걸 이제 기술을 접목해서 써먹으면 그게 스마트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장에 가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농장에 가면 스마트 팜이 되고 시티에 가면 스마트 시티가 됩니다. 요새 뭐 스마트 시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로등에 되면 스마트 가로등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구가 사실 그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사실은 지금 안 그렇죠. 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데이터 거점 도시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는 이게 데이터 이제 산업이 들어오면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유치하겠냐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가 데이터 허브 센터를 유치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는 2차 데이터 센터를 세종시에 짓고 예. 효성그룹은 안양에 1조를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예. 아마존은 이제 베트남에 한 10억 달러를 짓고 있고 그런 데이터 센터를 한 번에 연결시킨 게 데이터 허브 센터입니다. 그래서 예. 국가 데이터 허브 센터를 우리 대구에 유치를 하자.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께서 데이터 거점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 공약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라는 거는 개인 정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럼 개인 정보를 이제 활용해서 쓰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오는 걸 이제 소위 부딪히는 거를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는 그럼 데이터 규제 자유구역으로 좀 만들어 달라. 뭐 그렇게 이제 권 시장께서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 건의 내용을 다 봤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데이터 기업을 좀 유치하고 예. 기업의 데이터 센터도 좀 유치하는데 기업이라는 게 돈 되는데 오지 돈 안 되도 절대 안 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을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산단을 좀 만들어서 예. 정주 요건에 이런 걸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이래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제가 다만 뭐 당선이 돼서 아직 시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나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항상 이제 공약을 할 때는 조금 공약이 거칠 수도 있고 또 구체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취임해서 보면은 구체화되고 좀 틀리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러였는데 와서 보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죠. 예. 기본 구상이 그렇다 이런 겁니다. 예, 네. 저도 뭐 미래지향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국가 데이터 허브 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어떤 데이터 거점으로서 네, 그래서 연결망을 하는 예. 아주 중심 센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부가적으로 또 다른 거기에 산업이 일어날 거고. 오늘이 아마 데이터 기본법 시행일입니다. 예. 4월 20일. 거기 보면 데이터 이제 관리위원회도 만들고 뭐 데이터 그 같이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개하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 다양한 직업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 거기에 파생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전 뭐 데이터 거점 도시 이래 가지고 조금은 이게 보통 그 유권자들이 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참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어저께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예.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좀 가겠습니다. 목소리 좀 예. 크게 해서 예. 그 서비스 산업 그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용실에서 이제 한 5년 근무하다가 결혼하셔갖고 이제 경력이 단절됐어요. 예. 그럼 이분은 이제 경력자 미용 경력자를 뽑는데 취업을 하려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옛날에 근무했던 미용실이니까 미용실이 문을 닫았어요. 예. 그럼 이분은 경력을 갖다 어디 가서 인정받을 데가 없죠. 예. 그런 데이터를 일반 개인한테 맡기면 사업자한테 맡기면 잘 못하니까 예. 이런 걸 총괄적으로 데이터 관리해주고 또 두 번째 이번에 식당 가면 키오스크라고 있잖아요. 자동 주문하는 예. 거. 이게 전부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주든지 임대를 예. 하든지 해서 좀 설치를 시켜주면 그게 주문을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밀키트 잘 아시죠? 예. 근데 밀키트로 만들어서 어디 뭐 판매도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런 걸 총괄해서 이제 서비스 산업 지원 이제 센터를 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갖고 사업자한테 주면 사업자가 그걸 갖고 활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일반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도 안 되고 폐업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폐업 지원금이나 또는 임대료 감면 이런 건 당연히 해줘야죠. 예.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일시적인 물 한 바가지 준다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건 그대로 가지만은 중장기 대책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큰 돈 들이지도 않아요. 국비 지원 받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만들면 여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취지를 설명하면은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은 그게 처음에는 싹시 조그맣게 나겠죠. 그렇지만 예. 불과 그 삭이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걸린다. 처음엔 다 하게 되면 낯설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작하면 굉장히 편한 겁니다. 네네. 혹시 되면은 재선 3선까지 가셔야 되겠네요. 아니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네, 네. 주어진 시간. 예, 어제 TV 토론 참 이렇게 시청률이 좀 높았을 거고 관심들이 많았을 텐데 이게 서구의 비산동, 원대동, 뭐 내당동은 아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른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좀 대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인상도 받을 수 있는데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제 예.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도시 뭐 비산동, 원대동, 내당동 이런 데는 잘 좀 돌아다녔으니까 예. 길이 좀 바뀌어도 이게 여기가 옛날에 오스카 극장이 있었고 이렇게 가면 달성공원이고 이렇게 가면 서부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기억이 예, 나죠. 예. 서문시장 기억나는데 이제 다른 동은 이제 제가 좀 안 가본 데는 낯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아. 김재원 후보께서 이제 저한테 저희 집이 공교롭게 이제 수성구 파동에 이제 집을 얻어놓으니까 예. 이게 자꾸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시장이 당선되시면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예, 댓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다. 예. 근데 제가 집을 참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짧은 기간에 주는 집이 그 집이라서 구했고 저희도 이제 정주를 하려면 여건이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식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집은 보통 이제 여자들이 먼저 구하니까 예. 이제 집사람이 나중에 천천히 구할고 일단 저희가 임시적으로 들어와야 된 집이 그 조건이 맞아 들어갔던 거고 예.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뭐 정치를 했고 오래 했으면은 파동은 수성구 을지역이고 무슨 범어동은 무슨 이렇게 알았을 예. 텐데 지금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강남에 살았고 군포에 살았지만 군포의 동은 알지만 옆 동네 안양동 모르듯이 예.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뭐 지역구에 있는 걸 몰랐다는 그 표현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예. 대구를 안다는 거는 여러분 대구 지리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대구의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고 이런 처한 문제점을 갖고 그럼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보겠냐.
그래서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대구를 아는 거고 대구의 보편적 정서는 어떻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어떻고 그럼 제가 만약에 시장으로 당선되면 저는 어떤 시장을 펼칠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어느 동에 어느 구에 속하냐 그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대구에 뭐 7개 구가 있고 달성군이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여쭤보겠죠. 뭐 그분들한테 그럼 1호선, 2호선, 3호선 있는데 어느 역을 주면서 이게 어느 호선에 속하는 게 아시겠습니까 했을 때 모른다 해서 그분 보고 제가 대구 지하철 역도 모르는데 대구를 모르시네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예. 적절치 않지 않겠습니까? 예.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 질의보다 큰 방향과 예. 대구의 어떤 정서라든지 대구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약간은 그 다소 좀 지엽적인 문제인데 조금 해명을 하니까 조금 네, 이해 좀 되십니까? 예, 저도 뭐 충분히 뭐 그런 부분에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인으로서 좀 파이트 기질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던데요. 너무 예의 바르고 겸손한 건 꼭 장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목소리 톤도 약간 높였는데 좀 공세적인 모습, 뭐 좀 반전 이런 거 보여줄 계획은 없습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늘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상대방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유영아라는 상품이 이렇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진 생각이 이렇고 제가 하는 약속이 이러니까 시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해달라. 이렇게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허물은 저도 작은 허물이 있고 뭐 상대방 후보들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예. 말 실수하신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주장했던 거랑 달리 말을 해서 번복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걸 굳이 꼭 집어서 이랬으니까 당신이 틀렸다 이랬으니까 당신은 입장이 바뀌어지지 않냐 지적하지 않아도 예. 저는 시민들께서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고 뭐 서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예. 그걸 굳이 뭐 공중파 방송 아까운 시간에 그런 걸로 해서 서로 감정 싸움 하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세적인 거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설명하거나 뭐 정치적인 소신을 말을 할 땐 저는 반듯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고. 그렇지만 상대방을 공격해서 그 표를 얻는다. 저는 꼭 그래야만 되는지 정치가 사람한테는 서로 상대방이 있으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생각이 한 사람으로 한 생각으로 합쳐지면 그건 전제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되 배려해서 내가 다른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제 생각도 설득할 수 있고 그런 여유가 필요한 거지 꼭 목소리 톤 크게 내고 얼굴 붉히면서 핏대를 세워야 그래야 파이트다. 진정한 용기는 정말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꿋꿋하게 견디는 게 그게 용기지 목소리 큰 사람들 전쟁 나면 도망가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잘 짖는 개는 또 이렇게 안 물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방송 용어로 적절치 않습니다. 예. 그 우리 유영아 후보님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몇 번 뵀는데 약간 네거티브보다는 파지티브 쪽에 전략이 맞는 것 같고 후보님 아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 또 어떤 중심과 그 스탠스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시 반에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오고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 유영아 후보님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고맙습니다. 채팅방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유영아 대구시장 공기 좋다. 예. 공기 좋다. 예. 아, 좋습니다. 우리 박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유영아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목소리 충분하답니다, 이제. 아, 예. 제 목소리 좀 큽니다. 예. 네. 자, 배짱 씩씩하고 당당하게 싸워라. 신뢰남 유영아 화이팅. 데이터 도시 대구면 세계적인 기업 유치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라 그러면 기업이든 기업 생리가 이렇습니다. 돈 되는 데 옵니다. 돈 되면은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업 이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오지 말래도 오지만은 저기 가서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오지 않는 게 기업입니다. 저는 유니콘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유니콘이 처음부터 1조 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아주 작은 창구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라? 이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기업을 키우겠다는 거죠. 예. 우리 지금은 데이터 기업에 한
거의 8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판교 이제 가면은 네이버 또 본사도 있고 거기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기업 중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큰 기업도 있고 적은 기업도 있는데 무조건 큰 기업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작은 기업이 오더라도 그 작은 기업에서 파생 효과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설득도 하고 이렇게 오면 이런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와서 정말 이게 지방 분권화가 돼서 지방이 살아야 된다. 수도권만 살면은 지방이 점점 소멸화되면 국토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면에서 저는 CEO들한테 설득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기업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아 그래 내가 저기 가서 기업을 하다 보면 기업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내가 돈은 조금 적게 벌어도 기업 브랜드가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CEO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CEO들한테 부탁을 할 겁니다. 예. 오시면은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한 조세 지원이든 뭐든 해드릴 테니까 와서 좀 여기서 틀을 좀 잡고 이 대구 경제를 살리는 건 영남권 경제를 살리는 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출향민 중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고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기업이 본사를 옮기고 공장을 옮길 때 여러 가지 고려될 요소가 있겠죠. 그렇지만 찾아보면 전 접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해외 세일즈도 열심히 하시겠다. 아, 그럼요. 예.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글들이 많고요. 예, 그 예전에 국회의원 후보 때나 국회의원직 하고 있을 때 한껏 홍준표를 응원했는데 대선 후보 경선 때 많은 실망을 안겨줬네요. 뭐 이런 일이 있네요. 예, 유영하 대구시장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큰 힘이 됩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까 뭐 김재원 후보한테도 뭐 박통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정치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예, 꼭 성공하십시오. 김재원 후보를 비방하는 약간 그런 게 많네요. 예, 예, 좋습니다. 유영하 최고다 당선되길 바람. 유영하 찍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찍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실제로는 김재원보다 유영하 지지율이 10% 이상 더 나올 겁니다. 예, 숨은 표가 많다 이 말이죠, 그죠? 품격 있는 보수 박근혜 대통령님도 공대 출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좋습니다. 유영하 후보의 어떤 비전을 많이 들어봤고요. 지금 계속 응원하고 계신데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송을 봐주시고 이렇게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본격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대구시장 후보들 공통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자기 반성 얘기인데 나오죠, 그죠? 이런 점은 반성한다 이런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면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박 전 대통령의 법률 호위무사로 의리와 믿음의 정치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본인 주도의 정치를 펼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저를 잘 죄송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통령 변호 5년 한 걸로 인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2004년도 10대 총선에 이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지금 이제 총리하고 계시는 김부겸 선배님이랑 그때 이제 맞붙었습니다. 그때 4월 14일이니까 투표 하루 전날 오후 2시 한 30분쯤에 대통령께서 지원 유세를 오셨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요. 그때부터 18년 시간 동안 때로는 아주 가까운 데서 때로는 조금 떨어진 데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대통령의 철학, 정치 철학 중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신뢰의 정치였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 남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 정치는 격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렇게 배우면서 18년 동안 저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닮았는지 모르지만 아직 한창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번에 이제 제가 출마를 말씀드리고 대통령께 이제 후원회장을 좀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셨죠. 그래서 그 짧은 생각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그냥 제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도 제가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옳았는데 조금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의 이런 이제 걱정을
드리게 됐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성급했다 이런 스스로의 반성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담을 좀 주지 않았나. 네, 그건 뭐 제가 잘못된 생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뭐 그 지나서서 사실이니까. 솔직한 얘기를 네네. 해주시니까 그 박 전 대통령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마음이 좀 느껴지고요. 이 대목에서 지금 사실 추가 메시지 한 번 더 나오면 사실은 후보님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홍준표 선배님하고 제 이제 뭐 여론 조사상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좀 나니까 뭐 대통령께서 추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나오셔서 뭐 정말 서문시장에나 한번 가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라 이런 분도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후원회장 맡아주신다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고 그냥 혼자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못했던 게 아쉬웠는데 거기에다가 대통령께 다른 메시지를 달라 무슨 또 서문시장 와서 이거는 저는 사람의 도리라고. 염치가 없다. 그렇죠. 또 몸도 지금 이렇게 성치 않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한테 암만 제가 당선이 급하고 막 목전에 있다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될 짓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뭐 그 이후에 뭐 또 개인적으로는 또 그 요부님에게 이렇게 좀 고생하신다, 좀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뭐 당선이 뭐 그런 건 당연히 뭐 제가 뭐 선거 기간 중에 왕왕제 뵙고 뭐 내일 또 오전에 좀 일찍 잠깐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때마다 힘드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라 그런 격려 말씀은 당연히 계시죠. 근데 뭐 하여튼 한편은 참 걱정을 끼쳐드린 모습이 제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실 뭐 제가 금방 단기간에 결정해서 마치 대통령을 모시고 가서 그걸 기하로 해서 대구시장을 출마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준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반드시 분명하게 제가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저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시장 출마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구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서 어떻게 나아갈까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고민도 하고 여기 되는 전문가분들한테 조언도 받고 그래서 제가 내놓은 공약이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킬 수 있는 공약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공약 그 위주로 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부님의 진정성은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더 많은 사람이 안다면 시장에 당선되겠죠. 자, 두 번째 질문 코너인데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코너입니다. 자, 보이시죠? 캐스천 2인데 유부님 좀 시간을 좀 함축을 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던 그 3월 24일 이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와 이건 좀 내가 좀 황당하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한 3월 한 달 동안에 한 대구에 와 있는 동안에 제가 제일 감명받았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옆에 이렇게 올라가면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처음에 사무실을 열고 이제 그때 8시가 좀 넘었으니까 이제 때가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밥이나 먹으러 가다 그때 이제 순댓국을 좀 먹었는데 그 시장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기 있는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 자신이 그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늘 얘기하셨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뵀습니다. 보니까 허리도 좀 많이 굽으셨고 아까 낮에도 잠깐 뵙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참 하기 힘든 얘기 아닙니까? 내가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주는데 가슴이 좀 먹먹했죠. 그리고 뭐 또 저는 사실 이 시장을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 또래 분들을 뵈면은 좀 힘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눈물만 나고 말이 안 나오고 그죠? 저는 이해합니다. 이번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 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많이 울었어요. 첫 말씀 나오는 순간에 그냥 눈물만 나고. 저 붙들고도 우시는 분들이 많고요. 메시지가 딱 3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서문시장도 다녔고 뭐 칠성시장도 다녀왔고 이제 서남시장도 다녀왔었는데
내일쯤 아마 팔달 시장을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그때 그 많은 분들이 메시지가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냥 고생했다 소리를 해서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건강이 어떠시냐 이렇게 예. 물어보시고 세 번째 말이 이제 키워드겠죠. 끝까지 잘 보살펴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거의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제가 예. 들었습니다. 그럼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 다 들었으니까요. 2030 또 전략도 좀 가져가셔서. 예. 그래서 제가 예. 어제 2030이 아니라 그냥 청년층은 사실 이 나라의 앞으로 기둥이 되는 세대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유토론 시간 때 물론 자유토론 시간 때 그 사람의 조금 뭐 약점을 위크 포인트를 얘기하고 뭐 그래서 이제 약간의 표를 깎을 수도 있고 그런 전법도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저는 뭐 선거 전략상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저께 청년 대책을 갖고 좀 토론하고 싶어서 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잘 안 됐죠. 그래서 이 청년 대책이라는 게 지금 청년이 떠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학교를 마치고 정말 반듯한 일자리를 본인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렇게 떠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떠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겠냐.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서 막습니다. 그래도 일자리만 있어서 그럼 여기 있을 수 있냐. 본인은 서울 가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외국 가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꼭 여기서 대구에서 학교 마치고 대구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만 출향을 하고 외국을 가더라도 여기를 잊지는 말자. 그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얘기를 했는데 예. 흔히 멘토랑 멘티 관계는 일회성입니다. 뭐 사진 찍기 위해서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 그러지 말고 항구적인 멘티를 좀 맺어주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기서 학교를 마치고 실리콘밸리를 누가 취업했다고 생각을 예. 예를 들면은 그 실리콘밸리 취업해서 거기서 자기가 창업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었어요. 예. 그럼 그분이 내 고향이 대구니까 내가 내 고향에 있는 대학생들 내가 멘토가 되겠다. 예. 그래서 요새는 뭐 플랫폼이 이제 온라인으로 되니까 온라인 플랫폼도 하고 또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 오프라인으로 초대해서 자기 회사도 보여주고 예. 이런 관계를 가지면 관계 인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항상 인구 정책을 정주 인구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교류 인구, 관계 인구도 중요하다. 그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학기 중에는 여기서 기숙사 생활하든 하숙을 하든 자취를 하든 대구서 있지만 방학 중에는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다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관계 인구를 갖고 있으면 된다. 온라인 네트워크도 그렇죠. 발달해 있고 네. 하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2030 청년 정책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2030들은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유영아 후보의 청년 정책에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본격 지방선거 포부 및 공약을 말하는 코너입니다. 자, 왜 유영아 이해하느냐? 그리고 어제 저녁에 공약집이 이제 나왔는데 그 공약집에서 좀 세 가지만 좀 대표할 만한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꿈꾸는 대구가 이게 스트롱 대구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마이크가 좀 죽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잘 들릴 겁니다. 예. 저기 이제 스트롱 대구는 말 그대로 좀 부유한 도시, 잘 사는 도시를 만들자. 예. 대구 한때는 참 정말 방송용으로 적절치 않지만 잘 나가는 도시 아니었습니까? 예. 자, 그런 과거의 영광도 한번 재현시켜 보고 참 잘 사는 도시 만들자. 두 번째는 도시가 잘 살아도 도시의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격을 좀 갖고 있자. 그래서 대구가 유명한 교육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좀 스마트하자. 그래서 스마트 도시를 주장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도시의 구성원들이 이 대구에서만큼은 좀 안전하게 생활하자. 예. 그래서 세이프 대구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트롱 대구에서 첫 번째 공약이 아까 데이터 거점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스마트 도시에 이제 제가 추구했던 공약이 시민 학정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시간이 없는데 오늘 시간을 주시니까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따분하지 않습니까? 가서 교육 받아서 의무 교육 받으면 힘들고 이런데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 교육을 서로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여러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기술 교육이 있을 겁니다. 정보 교육도 있고 이런 교육이 이제 시니어분들은 좀 어렵게도 생각하고 또 뭐 2030 분들도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런 게 평생교육진흥원이든 하고 대구에서 교육 주최 기관을 통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강좌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교육을 받으면은 1시간 받으면 예를 들어 1학점, 예. 2시간짜리 교육을 받으면 뭐 2학점, 또 뭐 한 10시간짜리 그런 교육을 받는 10학점 이렇게 이제 교육 학점을 주면은 그 학점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또는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 응모를 하시면은 우선순위나 가산점을 드리겠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교육을 받아서 자기 발전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자기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니까 교육에 쉽게 말해서 교육을 받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교육을 받을 인구가 좀 늘어날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 거고 예. 그럼 대구 시민들은 맨파워가 커질 거고 이런 맨파워가 커지면서 대구의 품격도 저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이프 대구 안전한 대구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구 시민들이 참 자존심의 상처를 엄청나게 입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때 서울 있을 때 보면 뭐 대구를 봉쇄한다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참 마음이 되게 안 편했습니다. 택배도 안 보내주고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한테 뭐 마스크도 사실 보내주고 이랬습니다. 예. 뭐 급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도 공공의료원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공공의료원은 뭐 시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제 하는 의료기관인데 이 공공의료기관을 요번에 이제 코로나 전담병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료받던 분들이 이제 의료 사각지대로 몰리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민간 상급 병원도 있고 민간 병원에 특화를 시켜서 의료기술도 올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예. 그렇지만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좀 있는 사람이 조금 없는 분들에게 조금은 배려를 해줘야 그게 사회가 전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사회지만은 한때 경제에 뒤떨어진 분들한테도 사회가 눈을 돌려줘야 그분들이 불만 세력이 되지 않고 사회가 온전하게 전 돌아간다고 보고 있어요. 아주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료원을 좀 만들어서 공공 그 의료기관을 좀 확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이제 그걸 이제 보니까 아마 부지 포함해서 한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운영비도 좀 많이 들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국비가 사실 얼마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 들고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칭으로.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예. 저는 대구 시민들께서도 그런 제2의료원을 만들 때 조금 본인들도 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개인 생각입니다. 이게 또 예. 법률상 어떻게 될지는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어쨌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런 뭐 중요한 일이 있고 또는 급한 일이 있으면 저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느 게 중요하냐? 시민의 안전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제1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거지 재산은 두 번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제2 의료원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좀 만들도록 좀 추진하겠다. 그리고 예. 비용 문제도 좀 고민을 해서 국비 지원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의 공약은 제가 한 9개 정도를 실어놨습니다. 예. 물론 이제 나중에 본선 들어가고 공약이 조금 더 다듬어질 거고 조금 더 보충도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세세한 공약 뭐 10가지, 20가지, 30가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 적지만은 스몰 사이즈라도 필요한 부분을 제가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좀 요약을 하자면 품격 있고 따뜻한 이 대구 그리고 스마트, 데이터, 인텔리, 세이프 이런 말들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공약집은 제가 다시 한번 받아서 보도록 하고요. 우리 유영 후보님이 큰 틀에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채팅방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대구시 아이고 오늘 또 글들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예, 청렴 그 자체 박근혜 대통령 미국에서도 응원한답니다. 예, 유영하 대구시장, 예, 그리고 다른 두 후보는 기회주의자, 예, 유영하 대구시장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서남시장에 또 와주세요에 와 있네요, 그죠? 예, 되게 좋았나 봅니다, 그죠? 예, 저는 이제 시장을 다닐 때
예전처럼 이게 어떤 집을 건너뛰고 못 다닙니다. 아, 왜냐면은 물론 이제 시장을 왔다 갔다 이렇게 소문만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아, 사실. 구석구석 다 다니시네요. 그렇죠. 저는 그게 아까도 YTN에서 이제 올 때 앞으로 본선 후보가 되면 어떻게 뭐 선거운동을 할 거냐. 그냥 간단해서 그냥 발로 뛴다. 발로 뛰어서 가장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시장이다. 그 상인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물건을 사러 온 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물론 마트로 갈 수 있는데 마트는 들어가서 이제 선거운동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으면은 그분들을 얘기는 들어주면은 그분들은 붙들고 얘기하고 싶은 상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줘야 되고 당연히 그건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한 집은 가고 다른 집은 안 가면 그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마치 그쪽 장사를 하고 있고 막 상담을 하고 가격 흥정하는 데 가서 명함 주면 그건 참 밉상이고요. 이제 그런 집은 건너뛰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장사가 끝났으면 인사를 드리지 그 장사하고 흥정하고 있는데 그 명함 주면 그 되게 밉상이거든요. 그렇게 건너뛰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뭐 왔다 갔다는 소문 내기 위해서 다닐 것 같으면 저는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그죠? 그리고 유영아 후보님 짱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18년 의리 신념 하나만 봐도 응원합니다. 대구시장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기회주의 보수의 길을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김윤숙님. 예. 유영아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유영아의 승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 정성열님. 예. 유영아 후보님의 승리가 대구 시민의 발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 후보님 화이팅. 오늘 뭐 응원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죠? 예. 쭉 보겠습니다. 예. 제 비판글도 좀 읽어주세요. 아, 예. 뭐 괜찮습니다. 뭐 예. 그렇게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고요. 또 예. 저렇게 잘못된 정보 갖고 오해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분들은 거친 표현을 하는데 아까 이제 사회자분 말씀대로 대통령 후광에 기댄 정치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빌미를 준 게 제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요. 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제 몫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2008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치과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랬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부에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그게 제 자랑 같으면 저희 사무실 오셨습니다. 아, 저희 사무실 처음 방문하셔갖고 모든 기자 풀 기자를 끌고 와서 그때 동영상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예. 동영상이 아마 인터넷상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그때 대통령께서 저한테 참 가분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고 이번에 이제 후원회장을 맡으시면서 하신 말씀하고는 거의 일맥상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너무 저를 좀 잘 봐주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 근데 뭐 유보님은 조금만 본인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인정하세요. 예. 그 인정해줘.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니 그거 뭐 인정 안 한다고 뭐 그게 뭐 달라질 것도 아니고 사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실수한 걸 뭐 저는 인정하는 건 그 용기라고 보는데 감출 게 있고 감춰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춘다고 해서 영원히 모든 사람을 감출 수 있는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양심이고 저는 유 후보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력 장모 팔다시장으로도 오랍니다. 팔다시장 내일 제가 저기 점심 때쯤 들어가겠습니다. 예, 내일 점심 때쯤 간답니다. 예, 우리 홍준표는 대구에 뽕 뽑으려고 사나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예, 유 변호사님 필승, 저 팔다시장 꼭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다고 하십니다. 예, 좋아요, 구독했습니다. MH님 감사합니다. 유영아 부님 응원합니다. 유영아는 행정 능력이 안 돼서 대구시장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이네요. 예,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검사 9년 했습니다. 9년 검사 경력 중에 아마 특수부 검사 경력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한 차관급 공무원을 한 2년 정도, 정확한 22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정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행정과 위원회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나 군수로 지방자치단체장 행정 경험이 없지 않냐?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 검찰 행정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할 때 행정 경험이 없으니까 대통령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여러 참모들을 갖고 국정을 끌고 가듯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구시청 가면 유능한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실국장들 밑에 국과장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길을 살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외풍을 막아주고 이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그 목소리를 듣고 전달해 주면서 그런 가교 역할도 시장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 경험은 지켜보시고 정말로 못한다 그러면 다음에 심판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뭐 우리 2020님 질문에 아주 그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유영아 후보님 지지합니다. 화이팅. 예. 그리고 참신하고 깨끗한 유영아 후보 지지합니다. 예. 팔다시장 8시쯤 퇴근하는데 몇 시에 오시나요? 제가 12시쯤 가려고 생각하는데 조금 땡겨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강동현님 세게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마십시오. 예. 좋습니다. 쭉 내려보시죠. 예. 또 박 대통령님 덕에 예, 대구를 살립시다. 이제는 대구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말씀 잘하고 계십니다. 홍준표 막 고마웠어 말 못 다인겨. 예, 민초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홍할배 예, 우리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것도 많네요. 사회자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홍 선배님 저 지지하는 글도 있는데 예. 그것도 좀 읽어주시고 그러셔야지 예. 자꾸 알겠습니다. 예. 디스를 하시면은 제가 저도 혼납니다 나중에.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홍 선배한테 혼납니다. 짜고 예, 쳤다고. 알겠습니다. 절대 짜고 친 거 아닙니다. 제가 예, 예. 지금. 이현수님 2030은 참신하고 깨끗한 유영아 후보를 지지한다. 예. 젊은 후보님들도 젊은 유권자들도 많이 지지를 하고 계시네요. 능력과 신이 있는 유영아 후보님 응원합니다. 우리 뷰티님 감사드리고요. 예, 좋습니다. 박근혜 예. 예, 좋습니다. 유영아 후보를 국회로 이렇게 하면 그죠? 예, 대구시장이 아니고 국회로. 예. 네, 좋습니다. 뭐. 예, 오늘 뭐 많은 글들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 비판의 글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얘기도 다 좋습니다. 자, 자유로운 어떤 그런 의견 표시고 우리 유 후보님이 워낙 유연하셔가지고 다 받아들이시니까 저보다 더 오픈 마인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토크를 많이 했는데 점심시간이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토크만 하고 좀 아쉬워가지고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야구장에 가면은 공식 응원가입니다. 저기 한번 예. 가자 그랬는데 한번 가셔야죠. 가야 되는 제가 이제 예. 공식 후보가 되면 당연히 갈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홍준표 후보는 갔더라고요. 예, 뭐 홍 선배님 좀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저는 또 열심히 이제 쫓아가야 될 입장이니까 예. 좀 죄송합니다. 네. 그 가게 가시게 되면 꼭 이 노래 들으실 겁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대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카라님께서 또 대통령님 곁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네. 5만 원을 또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시간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시간 안 됐습니까? 아 시간 다 됐습니다. 좀 보내주시죠. 네. 피고 지는 사랑의 거리 대구는 내 고향 정다운 내 고향 이 노래 꼭 들으십시오. 그 음이 좀 맞죠? 약간 안 맞는 것 제가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조금 듣기가 좀 하기야 뭐 괜찮습니다. 그럼 원곡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저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가 있고 그리고 3일 후면은 아마 국민의힘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유 후보님도 서울 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오래 잡아두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TV매일신문 시청자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강력한 멘트 한번 날려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제가 다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후보님들보다 제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대로 걸어왔던 대로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온 길을 보면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시련도 많았습니다. 선거도 내리 3번 떨어지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가슴에 새겨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나면은 그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흐른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련을 당하는 거는 아직도 제가 채워야 되고 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믿고 맡겨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거란 그런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웅덩이 물 다 채우고 이제 대구시장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뭐 되십시오. 다 채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채워주십시오. 예. 네. 좋습니다. 그 삼성 라이온즈 야구장 꼭 방문해 달라고 지금 댓글 많이 올라왔거든요. 합니다. 그 제가 참- 운동도 좀 합니다. 아, 지금 그래요? 살이 빠졌어요. 예, 지금. 그 예, 예. 야구장도 꼭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오래 잡아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바쁘신 제가 아까 짜장면 얻어먹은 죄로 좀 오래 또 서울 가셔서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서울에서 또 대구 내려오면 새벽 1시라고 하는데 바쁜 일정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봉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구